이번 큰 주제는 공유와 협업입니다. 대시보드의 목적상 나 혼자 만들어서 혼자 활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들거나 만들어진 대시보드를 함께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 과정의 마지막 학습 내용으로 대시보드를 저장하는 방법과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는 방법을 다루려고 합니다. 스파파이어에서는 스파파이어 분석 파일이라는 이름의 DXP 파일로 페이지로 구성된 분석을 그대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본 데이터를 포함할지 말지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분석이 아니라 시각화 결과물을 PDF나 이미지 파일, 파워포인트 파일로 내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분석하기 위한 기능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즐겨찾기, 북마크 기능을 써서 특정 페이지에 특정 조건이나 마킹이 적용된 상태를 즐겨찾기에 등록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이동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같은 공유 폴더를 활용해서 함께 분석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고 스파파이어 안에서 서로 의견을 남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먼저 저장과 내보내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엑셀로 작업한 것을 엑셀 파일로 저장하고 공유하면 다른 사람과 작업 내용을 공유할 수 있고, 파워포인트로 작업한 것을 PPT 파일로 저장하고 공유하면 다른 사람과 발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듯이 스파파이어에서 작업한 내용도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먼저 둘 중에 조금 더 간단한 내보내기부터 살펴볼 텐데요. 메뉴 표시줄에서 파일, 내보내기 기능을 쓰거나 그래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내보내기 메뉴를 활용해서 시각화 결과를 이미지 파일이나 PDF 파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전체 페이지를 PDF나 파워포인트 파일로 내보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내보내는 순간 반응형 대시보드가 아니라 이미지 파일로 변환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 내보내기도 가능합니다. 시각화를 하려면 원본 데이터나 집계값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시각화별로 활용한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테이블 내보내기는 필터나 마킹 등이 적용된 테이블에서 선택된 행, 관측지들을 탭으로 컬럼을 구분한 텍스트 파일, txt 파일로 내보내고 다른 도구에서 더 살펴볼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스파파이어의 분석은 스파파이어 분석 파일로 저장을 많이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든 파일 메뉴로 가보면 저장하기와 불러오기가 기본적으로 있죠. 스파파이어도 데이터를 불러와서 처리하고 시각화하는 모든 내용을 묶어 DXP라고 하는 스파파이어 분석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DXP 파일에 분석에 활용할 데이터를 포함할지 말지를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XP 파일에 데이터를 포함해서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고, 데이터는 저장하지 않고 파일 이름의 연결 정보만 저장해두고 그때그때 로컬에 있는 파일을 불러오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파일의 연결 정보만 가지고 있을 때는 DXP 파일의 용량이 줄고 항상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지만, 그 파일이 없으면 분석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별도의 파일을 챙겨야 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경우 새 데이터라는 메뉴를 활용해서 일단 데이터를 포함해서 저장해두고, 혹시라도 똑같은 이름의 파일이 있으면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스파파이어가 설치된 곳이라면 언제든 DXP 파일을 열어서 지난 분석 내용을 그대로 살펴볼 수 있고, 클라우드 저장소인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파일을 팀 동료들과 바로 공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스파파이어와 같은 BI 도구들은요, 아무나 대시보드를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고 스파파이어 클라이언트로 접속해야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내보내기와 저장 작업을 스파파이어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스파파이어를 실행했고요. 간단히 데이터를 불러와서 가볍게 시각화를 해보겠습니다. 가볍게 막대 그래프를 하나 추가했고요.
오른쪽에 상세 정보 시각화 만들기를 해서 테이블을 추가해 두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필터도 선택을 해서요. 수학 점수, 읽기 점수, 쓰기 점수에서 제 마음대로 이렇게 조건을 좀 설정을 해 두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특정한 그룹을 선택하게 되면 왼쪽에 테이블 시각화 부분에서 해당 그룹에 해당하는 관측치, 행들만 잘 선택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래프 내보내기부터 해볼 텐데요. 그래프의 경우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내보내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PDF 파일로 내보내기를 선택해 보면요. 이렇게 메뉴가 등장하면서 어떤 것을 내보낼지, 지금 활성화된 시각화만 내보낼지, 혹은 현재 페이지, 혹은 특정 페이지, 혹은 모든 페이지를 설정해서 내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타 옵션들이 있어서 내보내기를 할 때 용지 크기라든가 방향, 그 다음에 크기, 비율 같은 것들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내보내기 버튼을 눌러보면 특정한 위치에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럼 이렇게 PDF 파일의 형태로 만들어진 그래프를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PDF로 내보내기를 하는 순간 이 내보내진 그래프는 더 이상 동적 그래프가 아닙니다. 정적인 그래프. 그러니까 화면에 그냥 잠깐 띄워두거나 A4 용지에 출력할 때 쓸 수 있는 그래프로 바뀌는 거죠.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내보내기에서요. 시각화를 이미지로를 한번 선택을 해보면 동일합니다. 바로 이미지 파일, 그 중에서 PNG 형식으로 이름을 지정해서 내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지정한 이름대로 이미지 파일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내보내기는 위에 상단의 메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파일로 가시면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서대로 시각화에서 이미지로, 시각화에서 PDF로를 살펴봤고요. PDF로라고 하는 하단의 메뉴를 선택하시면 전체 페이지를 내보내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포인트로 내보내는 것도 가능한데요. 한번 클릭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바로 파워포인트로 연결이 되는데요. 역시 동적인 그래프를 그대로 옮기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상태, 페이지에 있는 지금 상태를 스냅샷이라고 하죠. 화면 캡처를 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럼 굳이 이미지 파일을 하나씩 하나씩 저장해서 PPT로 하나씩 하나씩 붙여넣기 하는 것보다는 좀 수월할 수 있겠죠. 그럼 이번에는 데이터 내보내기를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배포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막대 그래프에서요. 이렇게 3개의 영역을 선택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도 업데이트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파일로 가서 내보내기, 데이터에서 파일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각화 부분에서 데이터를 내보낼지 혹은 데이터 테이블에서 바깥으로 내보낼지를 지정하는 게 가능한데요. 우리 시각화 부분으로 가서요. 배포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왼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에서 지금 마크된 이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내보내겠다 해보면요. 이렇게 텍스트 파일, 탭으로 구분된 txt 파일로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이 가능하고요. 내보낸 다음에 한번 열어보면 원본 데이터가 아닙니다. 저 막대 그래프를 필요한 정보들이 있죠. 어떤 그룹의 행 카운트가 몇이냐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인종이라고 하는 컬럼 이름과 행 카운트라고 하는 컬럼 이름 두 개를 탭으로 구분해 놓은 걸 볼 수 있고요. 그 아래로는 우리가 선택한 3개 그룹의 행 카운트 값, 관측지 개수 값이 이렇게 텍스트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엑셀로도 열 수 있겠죠. 다시 스팟파이어로 가세요. 이번에는 데이터 내보내기에서 두 번째 데이터 테이블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의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의 이름이 스튜던트 퍼포먼스고요. 여기에 있는 모든 행을 내보내는 것도 가능하고 지금은 우리가 마크를 활용을 했죠. 그래서 필터도 적용이 되다 보니까 전체 중에서 591개의 행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걸 내보내는 것도 가능하고요. 혹은 마크된 행, 그리고 왼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에서 3개 그룹이 선택이 되어서 그 3개 그룹에 해당하는 애들만 오른쪽 테이블에서 보고 있는데 마크된 행에 해당하는 관측치들만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형식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식들, CSV 파일이나 텍스트 파일 혹은 엑셀 형식으로도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엑셀 파일로 한번 저장을 해볼까요? 데이터의 이름을 좀 바꾸겠습니다. 마크된 행이라고 해서 저장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바탕화면으로 가서 이 마크된 행이라고 하는 엑셀 파일을 엑셀로 열어보면요. 우리가 스팟파이어에서 불러왔던 원본 데이터가 아니라 그 중에서 조건을 설정하고 또 마크까지 적용된 468건의 관측치들만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엑셀에서도 우리가 필터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스팟파이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필터 기능들이 훨씬 더 효율적일 때가 많겠죠. 그래서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데이터를 합치거나 이름을 바꾸고 이렇게 부분을 선택하는 작업들을 스팟파이어에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도 꽤 괜찮은 스팟파이어 활용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분석 자체를 스팟파이어의 이 페이지와 이런 시각화 구성 분석 자체를 한번 저장을 해볼 건데요. 파일로 가셔서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혹은 단축키로 컨트롤 S 쓰셔도 되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른 이름으로 복사본 저장 모두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쓰던 방법대로 쓰시면 됩니다. 저장 버튼 한번 눌러보면요. 지금 데이터 로드 설정이라고 하는 뭔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팝업이 하나 뜨는데요. 이는 어떤 거냐면 우리 스튜던트 퍼포먼스라고 하는 CSV 파일을 불러왔죠. 지금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항상 새 데이터인데요. 항상 새 데이터를 선택하면 분석 내용은 저장을 하지만 데이터는 따로 저장을 하지 않겠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이 분석 파일을 저장하게 되면 나중에 불러올 때 데이터는 별도로 따로 준비를 해서 함께 공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데이터 캔버스로 가셔서요. 여기 왼쪽에 있는 데이터의 이름 부분 아래쪽으로 보면 이 데이터베이스 아이콘 모양이 있는데요. 클릭해 보시면 바꿀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새 데이터를 클릭하시면 일단은 우리가 불러온 이 스튜던트 퍼포먼스라고 한 CSV 파일을 분석 파일에 포함해서 저장을 해두고 혹시라도 똑같은 이름의 파일이 스팟파이어 바깥에 존재하면 저장된 데이터가 아니라 바깥에 존재하는 파일을 가져와서 쓰겠다라는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저장된 데이터는 반대로 우리가 분석에 활용한 데이터 그 자체를요. CSV 파일에 있는 데이터 그 자체를 스팟파이어 분석 파일에 함께 저장을 해두고 누가 언제 이 분석 파일을 열든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대시보드를 보여주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옵션 중에서 제일 무난한 것은 두 번째, 가능한 경우 새 데이터입니다. 일단은 데이터를 포함해서 저장해두고 업데이트 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이름의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새롭게 가져와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저장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면 스팟 파일 한번 닫아보고요. 이 저장된 스팟파이어 파일이 이렇게 바탕화면에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제가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스팟파이어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럼 우리가 지정했던 것처럼 왼쪽에는 막대 그래프, 오른쪽에는 막대 그래프와 연결된 상세 테이블이 등장하고 그 오른쪽에는 필터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필터에서의 설정된 조건들은 우리가 이 분석 파일을 닫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장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DXP라고 하는 형식으로 여러분의 스팟파이어 분석을 저장할 수 있고요. 언제든 다시 열어서 연속으로 작업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